어쨌든 굉장히 시장을 좌우하는 큰 손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외국인들 이게 뭐랄까 이게 장난질에 이렇게 많이 수익만 많이 당하시다가 요즘은 개인들 자체가 많이 좀 커졌죠. 그 네. 규모 자체가.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겁내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야, 개인들은 늘 외국인 설거지 하느라고 치인다. 그래봐라 안 된다. 또는 뭐 오히려 중장기 투자가 안 되는 세력에다 개인이 많은 게 시장의 맞아요. 불안정성을 높인다. 늘 이래왔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도 좀 단편적이면서 잘못된 얘기예요. 시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의도에 양키 매니저가 놀러 왔어요. 저 뉴욕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엔 쫄아서 와요. 네? 예. 한국 어떻게 생겼냐. 이거 쫄아서 오는데 얘가 한 3달, 4달 지나고 나면 그 쪼는 기색이 없어져요. 아, 좀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봅니다. 이거 우리가 장난치는 대로 먹히네. 예,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우리 시장을 이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옳은 거냐. 아니, 뭐 옳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늘 좋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에 대비되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일본이에요.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개인뿐만 아니라 아무튼 일본 내의 자금들이 많이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럼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이슈가 우리는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판대 안 판대 이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꼭 외국인 투자자나 외부 세력들이 지금 일본 반응들이 어때? 일본 사람들이 움직인데 이걸 먼저 보는 우선순위가 바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국내 자금이 더 포션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오히려 특히 우리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좀 무식한 얘기 좀 해드리면은 무식하게다 좀 단편적인 얘기 해드리면은 부동산 값이 그동안 뭐 부동산 불빛 신화 때문에 수십 년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누가 올렸어요? 최은경 부장님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없니까. 근데 우리가 사서 우리가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계속 올려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꺼진다. 우리가 안 사면 누가 사냐? 중국이 사냐? 누가 사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 우리 포션이 높다. 개인들이 이제 저거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런 네. 생각 좀 합니다. 저는 뭐 계속 걱정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아, ETF 하세요. ETF. 개별 종목 하지 마십시오. ETF 이제 모아둔 거. 근데 이제 그 ETF가 오늘 아마 출시된 것 같은데 그 코스닥 네. 액티브 ETF가 ETF. 이제 오늘 2개가 출시됐거든요. 네. 삼성에서 하나 나오고 타임폴리오, 예, 2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ETF는 그냥 일반 ETF는 무슨 뭐 코스닥 150 혹은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것 이제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거지만 요거는 액티브는 이제 운용하는 데에서 직접 종목들을 막 비중을 달리하는 그렇죠. 거죠. 적극적으로 골라서 네.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뭐 좋을 때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늘 너무 돈이 여기 많이 몰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가격 왜곡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그때 여기 누가 담겨 얘기해주셨죠? 좀 뭐요? 이따 사라고? 그때 나오자마자 갈지 근데 말고. 아무튼 여기 담긴 종목들이 진짜 폭등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살 종목들을 사야 거니까.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갈 수는 있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네. 봐요. 뭐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우리 개인들이 이 증시 내진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려고 해봐야 직접 투자하면은 나 전문성이 딸리는데 늘 뭐 외국인 또 쫓아다니다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 전문가들에게 맡겨봐. 간접 투자해라고 나온 게 펀드예요. 한때는 펀드 전성시대가 있었죠. 네네. 뭐- 저 펀드로 또 한번 골로 간 적이 있어. 최은경 기자. 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융위기 나가 박살나가지고. 얼굴 표정 갑자기. 오랜만에 또 부장님 근데 아무튼 뭐 저 기자 다 정신 해봤고 나옵니다, 저는 지금. 졸업한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장의 어떤 수급상의 문제도 수급상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셔서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여기 굉장히 동일한데 뭐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LNG 운반선 지금 미국에서 신규로 프로젝트가 LNG
그 생산 프로젝트가 그 투자 의사결정된 게 작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한 29년도쯤 해가지고 생산을 시작할 때 되면은 거기에 LNG 운반선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올해 LNG 운반선 주문이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맡길 거냐 그럼 한국조선사. 근데 한국조선사는 이미 2029년까지의 수주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 저기 방위산업 관련한 수주 물량도 꽉 차 있고 공장 꽉 차 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4년 이상의 물량이 다 차져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 실적이.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너무 싼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언제는 돈을 벌다 못 벌다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게 됐는데 지금은 산업 구조가 그게 아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가지고 있는 공장 캐파가 전 세계 1위 물량입니다. 전 세계 20개 제약사 중에 14개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4개 제약사가 와가지고 나 이제 바이오 안 맡길래요.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일라이릴리 그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네. GLP-1. 네. 거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5억 달러 돈 내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MOU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전에는 스위스 1위 제약사인 로슈. 네. 거기도 5억 달러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중국에다가 바이오 몰빵 쳐놓은 게 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거 밖으로 잘 안 뺄라 그러고 미국이 중국 바이오 제재하려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 회사들이 거기 굉장히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어서 로시가 됐던 릴라일리가 됐던 여기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절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산업 구조들을 보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 싸지는 거예요, 그냥. 실적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네. 그 기업 산업 생태계 자체가 앞으로 한 2, 3년, 3, 4년 동안의 실적은 그냥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몰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이게 기업들 중에서도 상위 기업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체가 K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밑으로 가는 데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도 예전처럼 그냥 묻지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을 보고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고 네.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마무리 좀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그 액티브 펀드 관련해서 액티브 ETF 관련해서 네. 좀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자산시장의 발전 역사를 보면 개별 투자하다가 간접 투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펀드 시대가 됐는데 특히 네. 이제 공모 펀드 시대죠. 그래서 엄청 시장이 커졌는데 막상 한참 시작이 지나고 나 보니까 우리 최 기자님 흥분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니즈가 좀 안 채워졌다. 난 배신당했다. 열받는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장의 기대를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느냐? 시장이 양분됩니다. 그야말로 펀드는 3호로 가요.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보다 커진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ETF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상장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펀드 시장이라고 하는 간접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ETF 빼고는 3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야? 기관 니네들이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이라든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올라가는 효과를 그 전문성으로 내야 되는데 그게 소수의 자산가들로부터 자산가들로만 그 이익이 향유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액티브 ETF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히트를 치고 잘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공모펀드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인데 공모 아닌 공모 같은 또 사모인데 사모 같지 않은 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죠. 공모인데 ETF고 ETF인데 펀드인데 사모처럼 액티브한 성과도 누리게 해드릴게요 하는 네. 상품이 새롭게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산시장의 빈 공백 하나를 또 메꿔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또 이제 이게 미칠 영향이 앞으로 좀 제가 볼 땐 다층 함수로 미칠 것 같아요. 액티브가 잘 돼? 그러면 걔네들이 편입한 종목은 또 후발적으로 끌어올려지는지 또 액티브가 잘 되는 거랑 그냥 쉽게 말하면 코스닥 150이 잘 되는 거랑 또 상호 간의 연결 효과 또 이게 뜨니까 저게 뜨고 저게 뜨니까 종목이 올라가고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시 코스닥이 뜨고 이거보다는 저게 성공 이런 어떤 연쇄적인 복합 함수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옛날에는 그 펀드가 진짜 엉망인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약간 우리 고객 중에 좀 큰 손이 손해 보면 그거 메꿔주려고 막 뭘 사고 뭐 팔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막 있었고 옛날엔 진짜 엉망. 저 예전에 그거 취재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작은 펀드, 큰 펀드 있었을 때 작은 소규모 1인 계좌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사는 건 1인 계좌를 먼저 사고 그럼 공모가 나중에 사잖아요.
그럼 얘를 사놓고 공모로 돈을 들여 올려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팔 때는 이름을 먼저 팔고 그다음에 공모를 팔면 얘가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예전에 그 증거 적발해갖고 한번 좀 고발성 기사를 쓴 적이 옛날에 있습니다. 막 하던 건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직원 입장에서는 1억짜리 고객 100명보다 한 30억짜리 고객 한 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이제 어쨌든 저 돈 벌게 해주려고 나머지 저 조금씩 는 사람들 거를 그냥 사실은 묻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쵸. 예. 그건 진짜 그 못된 짓인데 그런 걸 예전에 이제 했었어서 그런 펀드에 대한 좀 불신 그런 게 좀 있었으나 요즘 뭐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데 네. 그 펀드가 아까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약간 공백이 하나 있는데 펀드가 개판인 거는 펀드 매니저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펀드가 이제 공모 펀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 주식은 어디에 몇 %까지만 보유를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이거를 탁탁탁탁 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 없이 그냥 뭐 코스피만큼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수수료는 내야 되는 펀드 그리고 또 판매하려고 그러면 판매하는데 3일씩 걸리고 이게 공모인데 뭐 매니저들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이게 금융당국이 그 투자자들 보호한다 그래갖고 그 상품의 상품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게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보호한다고 너무 보호했던 그 부분이 공모펀드의 상품적인 매력을 아예 떨어뜨려 버린 거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점점 상품은 다양해지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금융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상품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아, 레버리지. 액티브 하지 마세요. 아니 액티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서브웨이에서 이렇게 약간 뭐 피망 많이 넣고 피클 많이 넣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가장 안전하게 일단 서픽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들어간 분들이 액티브 갔다가 저는 레버리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레버리지 뭐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씩. 짧게는 네. 뭐냐면 지금 어쨌거나 중동발 불안 때문에 막 네. 대폭락도 나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에도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었고 아. 우리 시장이 어쨌거나 코스닥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예. 정중동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 뚜벅뚜벅 뭔가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을 조금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권 기자님은 뭐였어요? 저는 사실 그 레버리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레버리지. 그러니까 아까 액티브의 위험성에 대해서 최 부장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레버리지 위험하다 그래갖고 원래 안 만들라 그랬거든요. 못하게 하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럴 거면 한국장에서 해라. 도박할 거면 달러로 하지 말고 원화로 하세요. 그래갖고 못 참아. 이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한다고 규제가 되질 않는 세상이 돼가지고 근데 뭐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 부장님 말씀대로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투자 성향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위험한 걸로 막 다. 네. 그래야 이제 그 다 모든 살수 상품들을 있으니까. 할 수 그쵸, 있으니까. 우리 신 기자님은 안정 쪽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 요새 저를 다시 알아가는 중입니다. 사자 근성이 있으세요? 아. 나도 이렇게 몰랐던. 야수가 된다. 사진으로 저의 입장을 대체하겠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이죠? 보여주세요. 수익률이라도 공개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 빨리 타시라고 지금. 빨리 하시라고. 네. 이 사진 제목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얼른 타. 오늘 저것도 오늘 유행인가? 지금 매일 재밌는 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새 웃긴 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려 타. 네. 타랜다고 타냐? 맞아, 별게 다 있어. 네. 해주세요. 자, 하여튼